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든 걸 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이클로바의 행복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저희가 진정 원하는 게 행운이 아니라 행복인데, 행복은 신의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식적 전환이 필요한지 우리가 계속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그러시고 전 강의도 그러시고 오늘 준비된 찬양도 그러시고 좀 웃어야 될 것 같은데 옆분 보시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표정만 지으세요.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개도 웃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는데도 안 되시는 분은 옆분들이 도와주세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실 혹은 착각이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30분까지 꼭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하면요, 못하는 대로 제가 끝을 낼게요. 좀 늦게 하셔도 돼요? 예, 제가 안 돼요. 예, 제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A, B. 네, 잘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거든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진짜 잘하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가운데 글자 읽어보세요. 가운데 글자만 읽으시면 이게 B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B로 보인다. 예, 소신껏 하세요. 옆분 눈치 보시지 마시고. 이게 13으로 보인다. 예, 내리시고. 예, 바쁘다. 바쁘다. 지금 가운데 글씨가 이럴 때는 이게 B로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알파벳이라는 사고의 틀로 가운데 글자를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가 B로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글자가 동일한데도 13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숫자라는 틀로 이 글자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동일한 글자가 어떤 사고의 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다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눈썹을 오른쪽부터 칠할 건지 왼쪽부터 칠할 건지, 이 옷 입을 건지 저 옷 입을 건지, 국을 먼저 먹을 건지 밥을 먼저 먹을 건지, 여러분 너무 빨리 그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택했는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계속 오늘 수백 번 수천 번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들 원든지 원치 않는지 선택하고 계세요. 제 강의를 들을 건지 아니면 드라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오늘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갈 건지 생각할 것인지 지금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때는요, 선택을 결정하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이 틀이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각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게요. 앞에 집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죠? 저요? 예. 하늘색. 하늘색. 집사님이 이 하늘색을 좋아하는 생각의 틀은 집사님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얀색을 좋아해요. 제가 오늘 무슨 색 마이를 입었죠? 하얀색. 예. 하얀색을 쉽게 소화할 수 없는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얀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얀색 반팔 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그 티를 좋아했냐면 여름날 빨면 그 빨랫줄 앞에서 제가 기다렸어요. 마르면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꽃도 저는 백장미를 좋아하고 하얀 연꽃을 좋아해요. 혹 선물하실 분이 있으면 다른 색 하지 마세요. 그걸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리고 하얀색 바지도 여러 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얀색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듯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틀이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유효해요. 예를 들면 제가 왜 하얀색을 좋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든 저희 큰어머니든 저희 집 식구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저희 집으로 시집 올 때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셔서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컸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딱 뭐냐면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언제나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에 하얀색을 입고 들어오신 우리 할아버지는 가장 존경의 대상이신데 본의 아니게 하얀색이 저에게는 무슨 색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존경하고 좋은 색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을 좋아하게 됐고 제 모든 선택에는 이 사고의 틀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많은 선택은 그냥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강력한 경험이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만들었고 그 틀 때문에 선택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또 예를 들게요. 남자를 뭐라고 하죠?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 늑대. 그렇죠? 지금 늑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남자에게 나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 혹은 도둑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대할 때마다 이 사고의 틀이 영향을 미치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게 돼요. 진짜 있었던 한 예를 들게요. 우리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태기 박사 사무실로 어느 날 한 부인이 들어왔어요. 부인이 들어왔는데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다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숙려기간을 줬고 정태기 박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와야 이 이혼 서류를 결정해 주겠다고 숙려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왔는데 이 정태기 박사한테 어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당신 말 안 하면 이거 상담했다고 일지에 못 쓴다. 그럼 당신 이혼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인은요 대학 교수 와이프인데 이혼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은요 결혼하는 날 뭘 이미 결심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냐면 딴딴따단 하면서 이혼해야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그럼 언제 이혼할 거냐? 남편 월급을 몰래 모아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아질 때 이혼한다.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이분 정읍 사람이고 이화여대를 나온 수재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잣집이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본댁인데 본댁외에 작은 부인을 두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본댁 소생인 어머니가 본댁의 소생인 딸인데 어머니와 자기는 건넌 마을에 집을 얻어서 내보내고 본가에는 작은 부인과 작은 아이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딸에게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남자 믿지 마라. 남자 믿지 마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가 파하고 읍내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버지가 동네 유지들하고 식사를 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랑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누구를 알아봐주기를 좀 기대할까요? 딸인 자기를 알아봐주기를 기대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결심했어요.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어머니한테 내려와서 심각하게 결혼 안 할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수녀되면 되겠다고 싶어서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농약병을 들고 와서 너 정말 되면 내가 마시고 죽는다고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하나 보고 살아온 어머니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집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남편이 대학 교수를 만나고 결혼을 했지만 이미 결심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는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믿었다가는 상처받고 문제가 꼭 생겨요. 누가 그랬냐면 자기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딱 그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치면 이 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사기 치려고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네 놈이.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보세요.
본인이 했던 과거의 경험이 사고의 틀을 만들고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문제점들, 관계의 많은 문제점들은 더듬어 보면 여러분이 했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사고의 틀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태기 박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부인이 마음을 안 돌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정태기 박사가 저기 전남 신안 사람이거든요. 뭐 전라도 사투리 잘 써요. 뒤통수에다가 대고 이제 마지막 그 상담한 날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이 끝났어요. 근데 부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각방 쓴 지는 오래됐고 혼자 누웠는데 귓속에서 계속 무슨 말이 맴도냐면 당신 아버지는 당신 남편이랑 다른 사람이야!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에 본인이 했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가치관이 깨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남자였지만 자기 남편은 일관되게 자기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이 부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내내 대성통곡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랑 행복하게 못 살았던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남자한테 상처 준 자기가 미안해서. 지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 뒷이야기 나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네. 이래도 이해 안 되면 이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래도 이해를 못 하시면.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가장 자신을 뭐하기 때문이죠? 예. 내가 한 경험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가장 자신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김치냉장고가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김치냉장고가 왜 성공했는지 광고에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제일 말 많은 아줌마들에게 김치냉장고를 무료로 나눠주고 쓰게 했어요. 써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김치가 처음에 성공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체하면 뭐 어디 따요? 손가락 따요? 바늘로요? 근데 이제 많이 급체를 했다 그러면 막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따요. 근데 양의학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게 체한 거하고 여기 따는 거 아무 관계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도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5,000년 동안 체하면 지금까지 따요 안 따요? 따요. 딴다니까요. 왜요? 누가 경험해봤어요? 내가 경험해봤어요. 남이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좋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요. 자기가 한 경험 중에 잘못된 경험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경험을 잘한 경험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네요. 다리가 아주 날씬해요. 그래서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에요. 지금도 못하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면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영락 없이 지금 누구예요? 이때 봤을 때는. 아가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쫓아가 보니까요. 네, 할아버지가 대벌레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우리가 왜 아가씨라고 판단을 딱 내려버렸냐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머리가 길면 생머리 긴 사람은 아가씨일 가능성이 크고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는 젊은 여학생들이 입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저렇게 날씬하면 예쁠 거라는 우리 나름의 경험에 의한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해주기도 아까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요.
불완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릴 경우의 수가 99.9%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틀려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만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불완전해서 저 여자가 할아버지를 여자라고 착각할 정도의 불완전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본인이 가진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주장해요. 이 실험 하나 볼게요. 이화여대 여학생들에게 직접 했던 실험입니다. 일단 이걸 꺼내서 자기 코를 좀 막아주세요. 10명의 실험자는 모두 한 잔의 음료를 마실 예정입니다. 실험 음료는 천연 사이다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보라색 색소를 첨가한 음료수죠. 사이다에다 그냥 보라색 음료를 넣었어요. 처음에 눈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먹어보고 이게 뭔지 알아봤을 것 학생들은 같아요. 눈과 코를 막은 상태에서 마신 음료수가 무엇인지를 맞춰야 합니다. 예, 보통 다 사이다라고 맞춰서 썼어요. 처음엔 모두들 사이다라고 잘 맞췄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리비를 벗게 하고 코를 풀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셔보고 맞춰보라고 이번에는 합니다. 보라색 음료를 보고 향도 맡으면서 무슨 음료인지를 다시 맞춰볼 차례. 근데 과연 답이 학생들은 바뀌기 어떤 시작해요. 답변을 내놓을까요? 첫 번째는 사이다라고 썼고 세 번째는 환타 포도 맛이라고 썼어요. 포도맛 음료라고 썼어요. 포도 탄산음료. 예, 다 포도맛 음료라고 바뀌어요, 답이. 그리고 심지어 향을 맡은 학생들은 향은 포도향이 좋고요. 아, 포도향이 난다고까지 얘기해요. 저도 포도향이. 어떤 포도향을 맡은 학생들, 이번에도 뇌가 착각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박을 먹을 적에는 그런 반응이 뇌에서 안 일어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호박을, 찐 호박, 늙은 호박을 쪄서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설탕이나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호박파이를 만들어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맛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뇌에서 그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보라색을 만든 천연 사이다에서 우리가 포도향 전혀 넣지 않은 그런 음료를 여러분들이 마시셨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선생님 사이다를 써놨는데 보니까 너무 맛이 바뀌는 것 같아서 향도 왠지 좀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포도가 처음 먹고 지금 마지막 잔 드셔보시고 무슨 맛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천연 사이다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화여대 학생들, 이화여대 정도 가려면 똑똑해야 돼요? 아니면 네, 멍청해도 갑니까? 네, 똑똑해야 되죠. 그쵸? 근데 사이다 하나 못 맞춰요? 예? 이화여대 학생이 사이다 하나 못 맞히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는 철저히 착각하게 돼 있어요. 왜 착각하냐면 자기가 가진 기준대로만 보고 기준대로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 착각이 일어나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누가 그래요? 안 계신다고 믿으면요 철저하게 안 계신 증거들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그분이 계시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 못 볼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살아계실 수 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살아계시는 강력한 증거들을 살면서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심장에다 손 한번 얹고 따라 하실래요?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는 틀릴 수 있어.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본인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이 돼요. 나는 완벽해. 내가 왜 틀려? 여기서부터 부부 문제가 시작돼. 당신이 틀리지 내가 왜 틀리냐고. 그따위로 생각하면 되겠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이랑 뭐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는데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빨리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과거 얘기하면 나는 무조건 우리 한 사람이 맞다고 빨리 인정합니다. 네, 과거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정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불완전하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보았지만 틀릴 수 있다니까요. 왜요? 뇌 내에서 착각이 일어나요. 착각이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보고 듣고 촉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5만 가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말이 과학적인 말입니다. 5만 가지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 5만 가지를 내가 다 저장하지 않고요. 다 가지치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몇 가지만 남기냐면 약 40가지 정도만 남깁니다. 근데 남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만 남깁니다.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쇼핑이 좋은 여성들은 그 5만 가지 정보 중에 뭐만 남을까요? 사고 싶은 쇼핑 명목만 남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남은 게 또 강화돼요. 그리고 연계성을 가지고 또 남게 돼요. 그리고 가지가 쳐집니다. 그리고 뇌는 거기에 대한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자, 정리해볼게요. 다시. 왜 개인의 경험을 신뢰하는가? 자신이 가장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사실만 알고 돌아가셔도요, 여러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우리 행복에 안전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판단한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진리, 변치 않는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3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요. 최근에 심리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내용을 이미 성경은 3000년 전에 얘기해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가치관에 편도되지 않는 바른 가치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멋진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 제 개인의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자라나셨냐면 저희 어머니의 큰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독립투사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독립운동하다가도 뛰쳐나가가지고 첫날 밤도 보내지 않고 청성갑으로 부인이 그래서 일본군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쫓겨서 어느 날 집으로 들어와서 마루 밑에서 한 달 사시는 동안 그때 유복자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본군에게 또 쫓겨서 일본으로 망명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못 돌아오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부터 청상갑으로 사셨던 독립운동한다는 청상갑으로 사셨던 큰어머니를 보고 자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의식 속에서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큰일, 바깥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남자가 막 부엌에서 일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은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의식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외갓집을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에 이렇게 모서리에 앉으면 엉덩이 이렇게 탁 빗겨 앉게 하세요. 남자가 대성 못한다. 모퉁이에 앉으면. 그런 분위기에서 컸고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냐면 남자는 바깥일, 큰일 해야 된다는 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결혼한 지 한 3년쯤 된 아주 이제 거의 신혼이죠.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제가 밤 10시에 늦게 방문을 마치고 들어갔더니만 감을 깎고 있어요. 대봉 감을. 근데 꽃감을 만들려는가 봐요. 그 함정을 다 깎았는데 우리 안 사람이 저는 지금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 빨리 하려고 키도 안 컸거든요. 살도 안 찌고. 근데 저랑 결혼한 사람은 굉장히 느긋하신 분이에요. 느긋한 분인데 또 느긋하다 보니까 이 감을 엄청 오래 깎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깎고 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막 묶고 있더라고요. 끝을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 샤워하고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간다고 들어갔더니 우리 한 사람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이것 좀 빨래줄에 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딱 돌아서가지고 당신 나 뭐하고 있는지 안 보여?
그런 일을 당신이 좀 해야지. 그런 일까지 나 시키면 어떡해. 내가 지금 나가서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 영혼 구원하느라고 목회라도 얼마나 바쁜데 진짜 당신 도대체 뭐 배워서 친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이렇게 여기까지 막 이게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 제 머릿속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성경절 한 절이 지나가는데 사랑은 오래 참. 이 성경절이 머리로 탁 지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저 밑에서도 올라갔던 그 말을 꽉 누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제가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거 13년 전에 사진이에요. 그게 이렇게 건시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제가 보던 집에서 말렸는데 저렇게 예쁘게 곰팡이 안 나고 말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건시가 걷어갈 때쯤 몇 주가 지났죠. 방문 마치고 돌아왔더니 우리 아랫사람이 거을 이렇게 나무 대바구니에다가 이걸 차근차근 줄을 또 맞추고 싸고 있어요. 내가 보자기로 쌌더니만 주소를 쓰는데 보니까 전남 여수시 교동 2통 3번 661번지 이은식 퀴어예요. 시아버지 이름이에요. 제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꽃감이. 시댁으로 가요. 시댁으로. 제가 그 주소를 보고 들어와가지고 서재에서 뭐 있을까요? 만세! 그날 내가 당신 도대체 뭐하는 거 이런 거 왜 나 시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동 서울특별시 A-1고 김배영 우리 장인이에요. 이렇게 갔을 것이 시댁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하고 시댁으로 하는 거 다 좋은 일인데 제가 그 순간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만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네.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다 지나갈게요.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개척기 18세기 초에요. 미국으로 향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이 한참 개척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인과 영국인과 마르크 슈츠라는 독일인이 둘 다 미국으로 비슷한 시기에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날 때 이들이요 가진 가치관들이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간 이유가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반면에 마르크 슐츠는요. 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그 당시 미국이 엄청 붐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뭐 벌어야겠다. 돈 벌고 가난 물려주지 않으려는 가치관으로 갔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18세기 때에 살았는데요. 150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두 사람의 자손들, 5대까지 흘러온 자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살아온 두 조상의 가문에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교육위원회가 찾아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그의 후손 896명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4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 75명, 조수가 85명, 판검사,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이 나왔어요. 반면에 마르커스 슐츠의 집안에서는 1062명의 자손 중에 전과자 96명. 근데 이 전과자가 그냥 전과자가 아니라 5년 이상 형을 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이 286명. 여기서 빈민이란 말은 국가가 보조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 그냥 막노동이 아니라 문맹. 글을 전혀 해독하지 못하는 막내라는 사람들이 460명.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나오자면 마르커스 슐츠 집안 사람들 때문에 사회 비용. 여러분 교도소 가면 세금으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 집안 사람들 때문에 썼던 돈이 얼마냐? 1,800억 원이에요. 마르커스 슐츠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이 들었던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1,800억 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기로에 서 계세요. 지금 우리 눈에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의 판단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바라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에드워드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가지의 결심문을 써놓고 이 결심대로 살기로 늘 노력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 70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이 첫 번째인 거예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두 번째,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66점부터 77번까지만 볼게요.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고난으로 인해 더 나아진 점과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약점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신앙 관련 사항이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이런 기준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오늘 한종석 장로님이 찬양했다, 질병을 극복했던 이분들의 기준들이 제공됐어요. 그 기준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 곽삼란 집사님이랑도요. 예,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 가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죄송한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올 더 큰 축복도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경험에 기초된 가치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잘못 형성된 가치관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생각의 틀로, 가치관으로 정립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